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벌써 한 주가 지났네요. 벌써 온라인 수업이 5주째인가 그래요. 여러분들 좀 답답하시죠? 5월에는 우리가 직접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저번 주부터 영어 언어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장센에 대해 살펴봤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촬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촬영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죠. 그 촬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카메라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가 두 가지잖아요. 필름과 렌즈. 그 두 가지의 어떤 성질들을 이용해서 특정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광학적 효과들을. 그게 이제 촬영의 한 부분이라면, 또 하나는 또 카메라를 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그 프레임이 계속 바뀌죠. 경계가. 그런 프레이밍의 변화, 그리고 그다음에 쇼트를 찍다가 빨리 끊을 수도 있고 롱테이크처럼 오래 찍고 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쇼트의 지속시간, 짧은 쇼트를 찍느냐 긴 쇼트를 찍느냐 길이에 따라서 이런 걸로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필름과 렌즈를 이용한 어떤 광학적 효과를 내는 측면과 카메라 움직임을 통해서 프레이밍의 변화나 쇼트 지속시간의 변화를 주는 이 두 가지로 일단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촬영을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여러분도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촬영과 관련된 기본 용어들을 먼저 좀 정리해보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첫 번째 프레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최소한의 시각적 단위이죠. 우리가 옛날 필름을 쭉 보면 이렇게 프레임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죠.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는 검은 띠가 들어있고요. 이 프레임은 여기 나온 것처럼 하나의 독립된 공간으로서 사진으로 치면 그 한 장의 사진 또는 그림으로 치면 한 장의 그림에 해당되는 최소의 시각 단위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쇼트는 움직이는 걸로서는 최소의 시각 단위죠. 즉 카메라를 켜서 쭉 찍어요. 그 다음에 컷, 감독의 컷 지시에 따라 끌 때까지의 찍혀진 그 화면을 말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이거를 테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장면도 여러 개의 테이크로 찍잖아요. 자, 한 테이크 더 갑시다. 뭐라든지. 현장에서는 테이크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카메라 켜서 끌 때까지 찍는다면 이게 편집을 거쳐서 앞에가 잘릴 수도 있고 뒤에가 잘릴 수도 있고 어떤 테이크는 통째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편집을 거쳐 살아남아서 영화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거를 쇼트라고 하는 거죠. 현장에서는 커트와 커트 사이의 장면이다. 씬. 자, 씬은 동일 장소와 시간을 중심으로 정의 내리는 어떤 단위입니다. 그래서 일면은 뭐 강의실 씬. 그러면 강의실에서 뭐 강의를 학생들이 듣는 거를 여러 개의 쇼트로 찍었어요. 뭐 화장실 씬, 운동장 씬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들을 여러 쇼트로 찍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액션, 대사가 포함이 되고 일반적으로 조금 전에 봤던 움직이는 영상으로 최소 단위인 쇼트와 또 여기 뒤에 나오는 시퀀스의 중간에 해당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영화가 한 90분이라고 봤을 때 100개 정도의 쇼트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시퀀스는 씬이 장소와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어떤 쇼트들의 그 덩어리라고 한다면, 시퀀스는 주로 내용을 위주로 서사의 한 단위, 장소, 액션, 시간의 연속 등을 통해서 하나의 에피소드를 이루는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구성 단위예요. 뭐 예를 들면 만약에 멜로드라마다 그러면 두 사람 간의 두 남녀의 만남, 또 연애하기 전까지의 어떤 끌림, 그 다음에 연애를 해. 근데 갈등이 생겨, 갈등 단계. 그래서 결국 헤어짐. 이런 식으로 뭐 연애 과정과 관련 몇 개의 단계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하나하나의 단계, 만남, 뭐 끌림, 연애, 갈등, 이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나눠볼 수 있는 게 시퀀스죠. 테이크는 아까 얘기했죠. 영화 촬영 현장에서 주로 감독의 레디, 액션 신호에 맞춰서 카메라를 켜서 쭉 찍기 시작하다가 감독의 컷 신호로 카메라 끄잖아요. 그럴 때 그 사이에 찍히는 거를 말하고, 우리가 그 클래퍼 딱딱 칠 때 거기에 뭐 씬 몇에 테이크 1, 테이크 2 같은 씬을 여러 번 찍잖아. 이 각도에서 찍고 저 각도에서 찍고. 예를 들면 그런 거를 테이크라고 하고요. 커트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여기 나온 것처럼 와이프, 즉 화면이 주주주주죽 사라지는 옛날 기법이죠. 페이드, 흐려졌다, 밝아졌다. 디졸브도 좀
비슷한데 뭐 어떻게 이렇게 화면이 좁아져면서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식의 광학 효과를 사용하지 않고 화면을 연결시키는 방법. 말 그대로 그냥 편집을 통해서. 그래서 연기 동작의 연속성을 보존하면서 장면도 전환시키고 이야기 진행에 필요한 삽입 화면의 기능이 나서 이 커트는 편집 행위에서 주로 쓰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느 샷과 어느 샷을 어디에서 연결할 것인가. 그런 기준으로 말 그대로 옛날 같으면 필름을 잘라서 가위로 이렇게 본드로 이어 붙였잖아요. 그 잘라서 이어 붙이는 그거를 커트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점프 컷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우리가 편집에서 좀 깊이 살펴보겠지만 생략적 전환, 생략적 편집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할리우드 연속 편집에서는 이 편집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게 목표인데 오히려 점프컷은 팍 튀게 점프잖아요. 그런 느낌을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배경은 그대로 있는데 인물이 갑자기 확 변하면 튀는 느낌 나거든요. 반대로 인물은 그대로 있는데 배경이 확 바뀌었다. 그 다음 숏에. 그러면 그것도 역시 튀는 느낌. 그래서 일부러 그런 느낌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고요. cut away라는 거는 영화에서 종종 나오는데 여기 보면 두 장면의 관계가 불연속제거나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연결 방법. 예를 들면은 뭐 술집에서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어. 어떤 여자에 대해서 대화를 해. 근데 그 대화 중에 나오는 그 여자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으면 그걸 잠깐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관객이 지금 두 사람이 대화하면서 얘기하는 여자가 이 여자구나. 응?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여자가 뭐 화장을 하는 걸 잠깐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또 제3의 남자를 만나는 걸 보여줘. 그러면 사실 두 장면의 관계는 없어요. 단지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눌 때 어떤 여자를 언급하는데 그 여자가 지금 뭐 하는지 잠깐 보여주고 다시 돌아오는 거죠, 대화로. 이럴 때 잠깐 빠졌다가 돌아오는 이런 식의 거를 이제 cut away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본격적으로 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먼저는 영화의 사진적 특성.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촬영의 첫 번째 정의가 카메라에 있는 필름과 렌즈를 갖고 어떤 효과를 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측면을 이제 먼저 보는 겁니다. 자, 색조의 범위, 이건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다 디지털로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적을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 뭐 아이폰으로 또 찍는 사진의 느낌하고 다른 안드로이드 폰하고 찍는 사진의 느낌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옛날은 아날로그 필름 같은 경우는 필름 제작사, 만약에 코닥 필름, 뭐 일본의 후지 필름에 따라서 느낌이 좀 달랐어요. 예를 들면 코닥 필름은 전반적으로 좀 갈색 톤이 좀 많이 난다면 후지 필름은 녹색 톤이 많이 난다던가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즉 생필름의 종류에 따라 이게 코닥 거냐 후지 거냐 또는 두 번째 노출했다는 게 고감도 필름이냐 저감도 필름이냐. 고감도는 빛에 아주 민감한 필름이죠. 저감도는 반대로 느리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도가 높냐 낮냐에 따라서 또 그 필름의 느낌이 다르거든요. 이걸 얘기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는 조금 덜 중요한데 물론 우리가 그 노출을 조정해서 이런 효과를 어느 정도 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가끔 영화 보다 보면 과거 회상하는 장면에서 좀 빛바랜 사진 같은 느낌을 준다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효과랑 좀 관련이 있는 측면이겠죠. 그 다음에 동작의 속도. 이거는 찍는 과정에서 이 프레임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슬로우 모션, 패스트 모션을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볼 때 슬로우 결과적으로면 찍을 때는 오히려 빨리 찍는 거예요. 즉 표준 속도가 초당 24프레임인데 초당 48프레임으로 찍어요. 그래서 그거를 정상 속도로 영사해. 그러면 1초에 48장을 찍었는데 정상 속도로 영사하면 어떻게 되죠? 1초에 찍은 게 2초로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느려지는 거죠. 거꾸로 찍을 때 12프레임으로 찍어. 근데 영사는 정상 속도로 해. 그러면 12프레임이 1초에 걸렸는데 영사할 때는 그게 0.5초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빠른 동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초당 프레임 수를 줄여서 찍으면 오히려 나중에 영사 정상 속도라면 느린 슬로우 모션이 되고 프레임 수를 늘려서 아까 24프레임이 아니라 12프레임으로 찍어서 정상 속도로 영사하면 오히려 느려지는 반대이고요. 무성 영화는 오히려 옛날에 24프레임이 안 됐어요. 16이나 20프레임.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옛날 찰리 채플린이라든지 그런 무성 영화를 보면 뭔가 동작이 좀 방정맞다 그러나 좀 빠른 느낌이 나요. 그 초당 프레임 수가 작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35mm는 보통
8에서 64프레임까지 가능한데 평균은 24프레임이다. 또 그 외에 독특한 그 프레임 수나 이런 설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영상했을 때 독특한 느낌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일정한 프레임을 생략해 쭉 찍었는데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어붙여서 하면 생략 인하라 그래서 영상시에 가속 동작으로 나타난다. 즉 빠른 동작으로 나타난다면 또 하나의 프레임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더 넣는 거예요. 하나밖에 안 되는 똑같은 걸 복사해서 여러 개 넣어버리는 재인화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영상시에 느린 화면으로 아까 빼면 빠르게 반복해서 들어가게 되면 느리게 보여지고 또 영상시에 동작이 정지되도록 한 프레임 만에 반복이나도 가능하다. 한 프레임을 계속 보여주면 그 동작이 계속 이어지는 이런 것처럼 보여줘서 정지 동작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심도입니다. 렌즈를 갖고 심도를 조정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렌즈에 세 가지가 있는데 표준, 광각, 망원. 그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느껴지는 그 시각적 표현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표준은 말 그대로 이제 표준이라면 광각은 초점거리가 짧은 건데 이 거리감이 많이 나요. 여기 나온 것처럼 렌즈 유형에 따라 심도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는데 초점거리라는 게 지각 비율, 심도 크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각 렌즈는 초점거리가 짧은데 어떻게 되냐? 여기 보면 형태 왜곡이 심해. 즉 카메라를 찍는데 이렇게 얼굴이 휘어 보인다든지 특히 끝으로 갈수록 더 휘는 게 심하다던가 화면 끝으로 갈수록 그리고 만약에 뭐가 움직이는 걸 찍어도 어떻게 되냐면 실제 시속 10km로 가는데 막 20km로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거 느껴지고 그러면 어떤 물체가 멀어질 때는 더 빨리 멀어지고 다가올 땐 더 빨리 확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거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왕가위의 영화들이에요. 왕가위는 홍콩에서 영화를 찍었잖아요. 홍콩이 좁은 도시국가예요. 그 좁은 곳에서 영화를 찍기 위해서 많이 담아낼 수 있는 광각을 찍었는데 그 결과적으로 이런 느낌. 여기 보면 두 남녀가 오토바이를 타고 밤거리를 휙 달리고 있는데 일단 보세요. 형태 왜곡이 심하죠. 앞에 있는 남자 얼굴은 엄청 커 보이고 뒤에 있는 여자 얼굴은 훨씬 작아 보여요. 그리고 이 길도 약간 휘어 보이고 그리고 여기서 느낄 수 없지만 이게 달리는 걸 보여주는데 영화가 달리는 게 실제보다 훨씬 빠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 장면들을 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이 25분밖에 안 돼서 보여드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망원 렌즈는 반대겠죠. 어떻게? 거꾸로 휘거나 이 심도가 깊은 게 아니라 오히려 납작해 보이는 거예요. 평평해 보이고 이런 거죠. 즉 심도가 약화되고 움직임도 당연히 어떻게 될까? 광각의 반대로 실제보다 더 빠른 게 아니라 더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 보세요. 먼 거리에 있는 피사체들을 찍었을 때 걔네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평면에 압축된 것처럼 모여 있는 것처럼 먼데 있는 거든 가까이 있는 게 다 모여 있는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거리감이나 심도가 약화되겠죠. 그리고 크기 차이도 나지 않고 또 움직일 때 어떻게 보일까요? 움직이는 게 훨씬 느리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입체감보다는 평면감이 강조되고요. 그죠? 또 움직임도 느리게 느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만 볼까요? 여기 들어가기 편하니까 유튜브 현이의 인생이라는 영화인데 얼마나 평면감이 나는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네, 로딩 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죠? 미안합니다. 이 보시는 장면이 뭐냐면요. 두 마을의 사람들이 큰 평원에서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있는데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그 산 위에 노인이 앉아서 이제 노래를 쫙 부르는 거죠. 그럼 이 노인의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그 노래에 감화가 돼가지고 싸움을 멈추고 화해를 하게 된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자, 이 산 위에 있는 노인을 찍은 장면이 멀리 있는 거를 망원으로 찍은 거예요. 근데
되게 평면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 노인이 있는 곳에서부터 저 마을 사람들이 싸우는 것도 먼데 이렇게 망원을 찍다 보면 노인이 있는 가까운 곳과 사람들이 싸우는 먼 곳이 별로 차이 없이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노인을 산을 배경으로 찍었는데 그 뒤에 있는 산과 노인이 있는 앞도 마치 겹쳐 있는 것 같은 평면감이 느껴진다는 거고요. 예, 그래서 말했듯이 망원 렌즈를 찍으면 어떻게 입체감이 아닌 평면감, 많은 공간들이 한 공간에 압축되는 느낌,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나를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줌 렌즈. 줌은 이제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카메라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줌 많이 쓰죠, 요즘은. 즉, 초점 길이를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이 심도를 이동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줌을 이용할 때, 자, 어떤 공간은 밀어내거나 당겨내서 그 대상을 크게 보이기도 하고 작게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할리우드 고전 영화 시대에는 이 줌을 쓰질 않았대요. 영화에 줌을 쓴다는 걸 상당히 경박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피했다고 해요. 그래서 60년대 뉴 아메리칸 시네마 시대에 와서 줌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깐 볼 장면은 이 뉴 아메리칸 시네마의 대표작인 이지 라이더라는 영화인데요. 영화 뒷부분에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주인공 두 명이 어떤 술집 여자들하고 같이 외출을 해서 공원 묘지 같은 데 가가지고 술 마시고 막 마약하고 이래가지고 약간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들의 그 환각 상태를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뭔가 이 지각이 정상이 아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태양도 막 가까이 왔다 멀어졌다 왔다 갔다 한다고 느낀다든지 눈앞도 뭐 밝았다가 아니면 뿌옇게 흐려졌다 하는 그런 약간 환각에 빠진 주관적 이 지각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인지 줌을 막 쓰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을 잠깐 볼까요? 몇 분인가 보고요. 83분이네요. 이게 뭐든지 로딩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네, 여기서부터인데요. 다시피 이제 막 술 마시고 약도 하고 뭐 이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보는 어떤 상식, 피부의 주관적인 이런 걸 표현해주기 위해서 몽롱하고 생각에 빠지는 표현하기 위해서 줌을 만드는 거죠. I believe in God, Father Almighty, creato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Shut up.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Ghos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a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sitteth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and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Ghost, the Holy Catholic Church, 여기도 the 역시 communion of 주문했어요. saints, 이 the 장면에서도.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거의 everlasting. 주인공은 환상 Amen. 같아요.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I want you to be beautiful. I always want wanted you to be beautiful. pretty. No, I'm kidding my listen to me. mother. Listen to me. I want you to be beautiful. I want you to be beautiful. No. No, me. I know you. Come back. 여기도 주문했고 있죠. I know. 패닝, 주민 The Lord is 이런 with 것들을 통해서 thee. 말했듯이 Blessed 그 art thou amongst 주민의 women, and blessed is the fruit of thy womb, 주관적인 Jesus. 지각입니다. Holy Mary, Mother of God, pray for us sinners, now and at the hour. I know it. I know you. I know you. I know you. 그래서 줌 받고요. 자, 심도. 그 다음엔 시야 심도라고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보면 어디까지 초점이 맞잖아요. 그럼 그 초점이 맞는 어떤 대상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기까지의 범위가 시야 심도라고 해요. 즉 영어로는 depth of field인데요. 이 초점 거리가 형태나 크기를 과장하거나 왜곡시키기도 하지만 시야 심도도 물론 결정합니다. 즉 초점 거리가 길면 당연히 시야 심도 깊고 초점 거리가 짧으면 시야 심도는 작겠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야 심도라는 건 말했듯이 대상이 즉 피사체가 아주 선야하게 분명하고 예리하게 초점이 맞는 거기까지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셜로우 포커스와 디포커스가 있는 거죠. 즉 셜로우는 짧은 거리까지만 초점이 맞는 게 있고 디포커스는 멀리까지 초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셜로우 포커스는 1940년대 이전 할리우드 영화의 대부분이 클로즈업 촬영할 때 얼굴은 정초점으로 전경화 배경은 흐린 상태로 줬다. 즉 셜로우 포커스 썼다는 얘기예요. 주로 아름다운 여배우 얼굴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배우 얼굴은 선명하게 드러나고 바깥 그 뒷배경은 흐릿하게 해서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했던 거죠. 이제 마운렌즈 효과라면 이제 반대가 디포커스예요. 즉 전십 초점이라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거의 무한대까지 이 초점이 맞는 거죠. 그래서 광각 렌즈를 써서 화면 안의 모든 부분이 선의하게 초점이 맞도록 분명하게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대 할리우드 감독의 일부는 이런 식으로 감광 속도가 빠른 필름, 또 광각 렌즈, 강한 조명을 써서 한마디로 화면이 밝고 모든 게 잘 선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촬영을 했던 거죠.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오선 웰스에 만든 걸작 시민 케인입니다.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케인이 어떤 방에 서 있는데 여기 큰 거울이 있으면서 그 거울을 통해서 케인의 모습이 무한히 확장되는데 이 지금 무한히 반복되고 있는 이 사람의 이 거울에 비친 상이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습니까? 거의 여기서는 좀 잘 안 보이지만 사진이 작아서 거의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잠깐 볼 장면은 케인이 그 여러 사람을 데리고 파티를 하고 있는데 길쭉한 테이블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끝에 있는 사람까지 앞에 있는 사람부터 똑같이 초점이 맞더라.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장면만 잠깐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gentlemen. 자, Are we going to declare war on Spain or are we not? 자, 여기 보면 지금 길다란 테이블에 사람이 여러 명이 수십 명이 앉아 있죠. 근데 잘 보세요. 자, 이 앞에 있는 사람이든 저 뒤에 있는 사람이든
또는 여기서 나오는 여자들이든 하여튼 모든 대상이 거리와 상관없이 똑같이 선명하게 찍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게 말한 것처럼 관광 렌즈를 사용하고 밝은 조명을 쓰고 또 뭡니까? 감도가 높은 반응이 빠른 그런 그 필름을 써서 이 3중의 효과를 통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초점이 맞는 이런 화면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이 쫙 일렬로 서 있는 여자들도 뒤에 있는 여자든 앞에 있는 여자든 똑같이 선명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방에서 찍었지만 역시 똑같이 초점이 맞고요. 자, 첫째 시간은 이렇게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지금까지 사진적 특성을 봤다면 이제 프레이밍을 통한 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